안녕하세요. 94일생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계좌가 드디어 플러스 5,200만원으로 이제는 전체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한 지 5주가 넘어서 이제는 확실히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정말 어려웠던 한 주였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장 리뷰부터 해보자면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코스피 지수는 항상 3,300, 4,300, 5,300 이렇게 300포인트대에서 조정이 나왔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6,300을 찍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는 3일절 연휴 때문에 화요일부터 장이 열렸죠. 그런데 주말 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져버렸는데 3월 3일 화요일에 무려 코스피가 마이너스 7%, 코스닥이 마이너스 4.6% 폭락이 나오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근데 사실 KRX 본장에서만 마이너스 7%지 장 마감 이후 NXT 장에서 계속 떨어져서 결국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이 나왔고요. 거기에 전재산이 몰빵되어 있는 제 계좌도 속수무책으로 폭락해서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12.95%가 폭락하여 마이너스 4,400만원을 찍었습니다. 화요일 장 마감 후 NXT 장 때 계좌 현황을 캡처해서 게시물로 제 현황을 공유드렸는데 NXT 장 마감 이후 마이너스가 더 커졌었고요. 그래서 평가손익이 플러스 6,200만원이던 제 계좌가 하루 만에 플러스 1,800만원으로 수익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실현손익에 마이너스 1,000만원 정도가 있었으니 실질적으로 이날 하루 제 계좌 총손익은 플러스 800만원으로 줄어들었네요. 5,200만원에서 800만원이라니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모든 월급을 전부 국장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크게 시드를 운용했던 적도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큰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2월 27일 금요일 종가였던 6,244포인트에서 5,791포인트로 장 마감을 했어요. 아무리 전쟁이 터졌다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5,300포인트에서 일주일 조정이 왔을 때 매도 사이드카 바로 다음 날에 연속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혹시나 다음 날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요. NXT 장에서 계속 하락을 했던 게 한 번 더 다가올 폭락의 전조 증상이었던 건지 다음 날인 수요일 오히려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코스닥은 마이너스 14% 빠지면서 또 한 번의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코스피, 코스닥이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를 1분 이상 유지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매만을 일시 제어하는 반면에 서킷 브레이커는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강제로 중단시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5,059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요. 제 계좌도 정말 박살이 났었습니다. 화요일에는 그래도 평가손익이 플러스 1,800만원으로 계좌가 플러스였는데 수요일에는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170만원이 되어서 실현손익까지 합친 총 계좌는 마이너스 1,100만원이 되었었고요. 진짜 한 달간 차곡차곡 쌓아온 그 수익이 고작 이틀 만에 다 빠지는 걸 보면서 다른 의미로 국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엔 마이너스 1억 1천만원까지도 갔었는데 이번에 수익을 많이 만들어 놓은 덕분에 원금은 1,000만원 정도밖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플러스 1,000만원 수익 중일 때랑 본전까지 내려왔을 때 전량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작년에 마이너스 1억을 찍었을 때도 지금이라도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꾹 참으니까 결국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고점을 뚫고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매도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지금 참으면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지금 팔면 저점 매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올라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틀간 무려 마이너스 20%나 너무 과도하게 뺐기 때문에 드디어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플러스 9% 급등이 나왔고요. 덕분에 수요일에 하락했던 하락분은 모두 손실이 메꿔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전일 종가랑 비슷하게 보합으로 일주일이 끝이 났네요. 이번 주는 개별 종목 장세라기보다는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모든 종목이 거의 다 일괄적으로 내리고 올랐기 때문에 자세한 종목 리뷰는 스킵을 할까 하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건 별로 오른 것도 없는 LG CNS가 박스권에 차곡히 모아왔더니 이번 주에 무려 마이너스 22%가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해서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에도 LG CNS가 이제 마이너스 10.8%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제 보유 종목 중에 희망이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예전부터 차트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예요. 이번 주에 마이너스 23%까지 빠졌다가 끌올해서 마이너스 1.53%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보유 종목 중에 이번 주 제일 타격이 크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이런 차트상 바닥 종목도 믿을만 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매도했던 로킷 헬스케어도 재진입을 위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로킷이 이런 하락장에 무려 6%나 상승했습니다. 역시 그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하락장에 강한 로킷 헬스케어네요. 상승장 때 안 오른다고 팔아버리지 말고 하락장 방어용으로 하나쯤은 계속 가지고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한번 떨어져서 7만원 이하로 69,000원에서 68,000원 정도 오면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혹시 떨어지지 않고 바로 간다면 전고점인 87,000원을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매매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 계좌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재룡전기 1억 중에 30%인 3천만원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3천만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로 플러스 12% 389만원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는 게 정말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미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그걸 대체할 반도체 소재 장비주라도 사려고 뭘 사야 할지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폭락이 나온 김에 국민 주식 삼성전자도 일부 비중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 폭락장이 지나고 빠르게 회복이 오는 건 반도체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들도 결국엔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참 5만원대도 사지 않았던 삼성전자인데 19만원에 매수를 하게 되었네요. 뭐든 쌀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왜 가격이 오른 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지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하고 욕심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장 마감쯤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땐 재룡전기가 43,000원으로 장 마감을 하는 바람에 수익이 거의 없어서 미처 매도하지 못했고요. 반등이 나온 목요일 아침에 재룡전기를 일부 익절하고 삼전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삼전을 약간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재룡전기를 일부 매도한 걸 현금으로 하루 이틀 놔뒀다가 떨어졌을 때 들어갔으면 베스트였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아쉽네요. 뭐든 파도가 칠 땐 현금 확보를 해놨다가 정확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온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항상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빠르게 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기에 멘탈적으로도 삼전이라면 다시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멘탈 안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일부 비중은 매수를 해봤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목요일 오전에 재룡전기를 팔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바로 금요일에 재룡전기는 4%나 오르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7%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누가 절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삼전을 매수했던 목요일부터 2일간 딱 개인만 삼전을 매수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개인의 마음을 잘 읽고 세력들은 반대로 행동하는 건지 주식시장은 정말 개인이 외인이나 기관을 이기기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 주 제 계좌를 리뷰해보자면 지난주 4종목에서 한 종목이 늘어나서 이제 거래 정지인 비덴트를 제외 총 5종목을 운용하고 있고요. 전체 계좌 손익은 지난주 대비 4,200만 원이 빠진 플러스 1,000만 원입니다. 그래도 지난주까지 플러스 5,200만 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은 원금 마이너스는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수익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눈앞에서 사라져 버려서 참 속상하네요. 지난주 평가 금액은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는 3억이 깨진 2억 9천만 원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지금의 수익은 제 수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락장에 대비한 멘탈 훈련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수익이 몽땅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원래도 제 수익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야죠 뭐. 그렇게까지 오르는 건 어찌됐든 비정상적이었고 급등할 때 팔지 않으면 다시 사라질 수익이었던 거죠. 지금의 수익이 정상적인 속도와 크기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 환호에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곡소리가 날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 곡소리가 났다가 지금은 또 반등해서 조금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미들 심리를 한 번 더 건드리기 위해 다음 주도 하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또 한 번 곡소리가 날 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어서 다음 주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전량 매도하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전쟁 리스크와 그동안의 급등으로 인한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커서 벌어지는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국장에 대한 믿음이 워낙 세서 전쟁을 핑계로 이 정도 지수 하락은 있어야 개미털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전쟁이 났다고 해서 있던 반도체 수요나 전력 수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핑계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기관이나 외인이 다시 국장을 싼 가격에 사들이고 비중을 높이기 위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몇 주에서 몇 달 내에 상당 부분 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공사하는 찬스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반도체 종목을 한 개 편입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안한 것 같아요. 이제 제 포트에는 로봇주가 되어버린 현대차, 반도체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주, 재룡전기, AI 소프트웨어, LG CNS, 2차전지 에코프로 머티까지 나름 주요 섹터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쭉 버티느냐 어느 쪽이 맞을지는 잘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 같이 버티면서 공포의 바닥 매도는 하지 않도록 서로의 멘탈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은 오늘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걸로 판단했을 때는 이럴 때가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현금을 보유해둬야 하나 봐요. 거친 파도가 지나가고 잔잔한 바다가 나올 때까지 이 파도를 잘 견뎌서 꼭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해 목표 4억은 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